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홍콩의 한 유치원에서는 매일 아침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바로 교사와 모든 유아들이 함께 국기 개양식과 애국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한 학부모는 내 아들은 겨우 3살인데 모든 아이들이 애국가를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살과 피로 우리의 새로운 만리장성을 쌓자는 가사가 3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때 소름 돋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홍콩의 비극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오늘날 소위 일국양제가 적용된 홍콩은 특히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중공은 다음 세대를 위한 붉은 사상 교육을 홍콩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다음 세대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중국의 초중고 학교에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8월 31일 중공 당수 시진핑은 당지 구시 잡지에 서명 기사를 발표하며 중국의 교육이 사회주의 파괴자와 무덤을 파는 자를 절대 양성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시진핑은 기사에서 교육의 근본 과제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얼굴을 하고 있지만 중국이 마음에 없고 중국 감정이 없으며 중국의 맛이 부족한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의 실패는 근본적인 실패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적 실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맛 교육 내용이 무엇일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중공 당국은 시진핑의 지도 아래 지속적으로 이데올로기 교육을 강화해왔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 교육의 붉은 방향 전환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의 체계적인 세뇌 교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3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개론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정식 도입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바라는 또는 그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입니다. 즉, 각 세대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시진핑 사상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시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공 당국은 젊은 층의 반항적인 힘에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학에서 주로 세뇌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의 대학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너무 많은 자유사상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자 교훈을 얻어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상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바로 중공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공산당은 소수의 지배 계층이며 그들은 특권 계층입니다. 세뇌 교육은 독립적인 사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길러내 이 이익 집단을 위해 더 잘 봉사하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은 붉은 사상 교육의 배경에서 중공이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중국의 꿈이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중국의 꿈이란 무엇인가요? 서민들의 중국 꿈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수 있고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고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조폭이 없고 학교 폭력이 없고 부패가 없고 실종자가 없고 모두가 평등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민들이 꿈꾸는 중국의 꿈입니다. 다음으로 소위 중국의 꿈과 현실 사이의 큰 격차를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중국 고위 관리들이 부패와 비리로 집에 현금이 산처럼 쌓여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중공중앙기울검사위원회는 중국 석유 왕이림 회장의 지하실에서 막대한 양의 인민폐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왕이림의 부정부패 금액은 9천억 위안, 한화약 171조 원에 달합니다.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기중품을 열대의 트럭이 일주일 동안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광동성 광주시 성매매 단속반이 한 노점 상인의 작은 장난감을 납수하자 노점 상인은 장난감을 놓지 않고 꽉 잡고 있습니다. 옆에서 촬영하던 한 사람이 노점상을 위해 중재하면서 말합니다. 사장님, 그냥 두세요. 그도 먹고 살기 힘든데요. 강서성 경덕진시 도시관리관은 노점상의 한 계란 바구니를 압수하려 하자 그 여성은 바구니를 놓지 않고 꽉 잡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뒤의 플랜카드에는 전국의 문명 도시를 건설하고 손을 잡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남성 정주시의 한 주민이 학군 내 집을 구했지만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건설업체가 약속한 초등학교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결국 한 주민이 부동산 건설업체에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발표한 글에 대해 페이텐 대학 장텐양 교수는 중공 교육의 핵심 목표는 인재 양성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당에 충성하는 노예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의 말에 따르면 사회주의의 무덤을 파는 자를 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실상 문화대혁명 시절의 붉고 전문적인 모습의 재판일 뿐이며 단지 충성의 대상이 마오쩌둥에서 시진핑으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최근 중국 대륙에서는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마르크스주의 사상연구소와 시진핑 사상연구소와 같은 다양한 연구소가 설치됐습니다. 그 목적은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에 대한 쇠뇌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8월 28일 자유아시아 방송은 중국의 개정 교과서는 더욱 붉어졌고 제6세대 감독이 중공의 파시스트 교육이 이미 4세대를 망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공 관영 매체는 8월 27일 중공교육부가 2년에 걸쳐 의무교육 도덕과 법치, 국어, 역사 세 과목의 통합교과서의 모든 편집, 심사 과정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영 매체는 이 교과서를 통해 뿌리를 심어 영혼을 다지겠다고 말하며 그 영혼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당의 20대 정신의 전면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합니다. 신화사는 뉴스 후 시점 기사에서 중공중앙은 교과서 작업에 새로운 배치를 내려 교과서 건설 사업에서 국가가 발언권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당과 국가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며 중국의 본색을 강조하고 애국심을 두껍게 하여 항상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직설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중국 6세대 감독 호설량은 중공은 역사 왜곡과 파시즘 국가주의 교육을 통해 4세대를 파괴해왔다며 이제는 교재를 파시즘화하고 붉은 사상을 세뇌화하며 위선적이고 거짓된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의 강화된 세뇌술은 중국을 세계 문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런 대환경 속에서 오늘날 중국의 교육은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9월 2일 상해 해서회 중학교에서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35도 고온의 야외에서 교사에게 벌을 쓰고 있는 동안 한 학생이 더위를 먹고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마치 나무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남자 선생님이 천천히 걸어왔다가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이 학생을 구하기 위해 응급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쓰러졌어요. 보세요. 한 아이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선생님도 없어요. 한 아이가 기절했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보세요. 아이는 땅에 누워있고 다른 학생들이 선생님을 불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혼자서 일어나게 놔두는군요. 보셨나요? 혼자 알아서 일어난 거 보이세요? 선생님이 손을 뒤로 하고 천천히 나왔네요. 바로 이 선생님이에요. 모두 그의 얼굴을 잘 보세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오랫동안 햇빛 아래서 벌서게 하고 자신은 안에서 햇빛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의 이 기사는 또한 유명 엑스블로거 장구과 합학과의 인터뷰에서 중공의 오랜 세뇌로 인해 중국인들은 점차 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애국자가 되거나 정권에 의해 수학당하는 부추가 됐다. 그러나 현실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다. 대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되고 두부 같은 도로와 다리가 자주 붕괴하고 식용유와 화학기름이 혼합되어 체내로 들어가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중공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환상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언젠가 현실에서 깨어난 아이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 학교 교사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교육계의 어두운 면을 폭로하며 동료 교사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3일입니다. 제 이름은 유추영이고 학교 교사입니다.
어제 저는 한 동료가 학교의 많은 업무에 시달려 숨을 쉴 수 없어 자살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31년간 종사한 노교사로서 저는 학교 동료들과 교육계 동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먼저 조작시에 사는 요영영 선생님은 불공정한 상황에 저항하고 용감하게 공개하여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고, 정주의 여 선생님과 하문의 서 선생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투신하여 목숨을 던졌습니다. 또한 학생학 부모가 등급별 수업에 불만을 품고 학부모회의에서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교육의 불공정이 학부모와 교사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현재 학교 교육의 난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류추령 선생님은 또한 중국 교육계의 6대 난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잡무가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점검, 심사, 평가, 전시, 공개 수업, 과제, 지속 교육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교사들은 초과 근무에 시달려서 도저히 은퇴까지 살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둘째, 관리자가 많습니다. 경영교장, 물류교장, 도덕교육교장, 이른바 1인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난관을 헤쳐나가고 관리자들은 명예를 위해 나섭니다. 심지어 서로 결탁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단연간의 부적절한 교품과 최하위 성적을 초래했습니다. 학부모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사의 교육 수준을 탓합니다. 세 번째, 과목 개혁이 많습니다. 과목 개혁의 이념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마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처럼 말입니다. 원래 활기찬 수업이 교사의 공연이 되어 누가 더 우수한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열정적으로 공연하는지 겨룹니다. 이름은 교과 개혁이지만 실상은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네 번째, 수수료 항목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유학비, 교복비, 연장비, 우이비 등 학교가 언제부터 사업장이 되었나요?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앞잡이가 되고 교육의 초심은 어디로 갔나요? 학부모와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재물을 탐할 방법이 많습니다. 학기마다 교육 보조 업무는 학교 관리자의 커다란 이권입니다. 회의에서 거듭 강조하며 교재 추천을 금지하고 곧바로 교재가 학급에 배포됩니다. 상급 관리자가 점검을 나왔을 때 교사들에게 교재를 숨기라고 지시하고 학생들에게도 우리는 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사평가에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시급 우수 수업 증명서와 수상 논문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예전에 기업에서 창고를 관리했던 경력도 교직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친척이 관리자인 경우가 많아서 교사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90년대생 일본 네티즌 한 명이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강화된 쇠뇌 교육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화됐으며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군국주의 교육 강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이 쇠뇌 교육은 이미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베트남 전쟁, 중인도 전쟁 같은 내용은 우리 세대에서는 전혀 없었고 기껏해야 중일 전쟁 정도였다. 이는 중국을 군국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과 같으며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한다. 아이들에게 군국주의 쇠뇌 교육을 하는 것은 중국의 이웃 나라인 일본에게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사천성 대량산의 한 교사가 업로드한 영상에서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그림에 나는 일본인을 사랑한다라고 적었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이 다른 학생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며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 학생이 뭘 그렸는지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1학년이고 좀 전에 미술 수업을 끝냈습니다. 너희가 그린 걸 한번 보자. 그래, 이렇게 해야지. 나는 중국인이고 나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일본인을 사랑합니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말해봐. 왜 이런 말을 썼지? 제가 중국인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까먹었어요. 중국인을 쓸 때는 까먹고 일본인은 쓸 수 있었나? 너는 중국인이야. 기억해야 해. 알았어? 선생님이 너희를 용서할 수 있는 실수는 많지만 이런 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알겠나? 너희들 다 들었지?
내 앞에서 찢어버려. 힘껏 찢어. 쓰레기통에 버려. 다시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안 그러면 너를 집으로 돌려보낼 거야. 알겠나? 이 학교는 너 같은 학생을 원하지 않아. 이 교사는 영상에서 자신의 교육 방법이 매우 옳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중국의 네티즌들도 그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매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매일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중국 어린이들이 이러한 정오 교육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